갑자기 다 잊어버렸네요. 아, 진짜 이상하네 이거 기분이. 뒤에 건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죠? 코로나로 인해 제가 실직을 하게 됐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용기 순환 플랫폼 리프라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BI 대표 김기선입니다. 리프라다 서비스는 다용기를 순환하는 플랫폼 서비스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셨을 때 다용기로 이제 드셨는데 지금은 일용기로 드시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기존 배달앱에서 API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다용기로 순환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초에 제가 다니고 있던 외국계 회사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출장길이 막히다 보니까 제가 있던 그 한국 지사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됐고요. 실업자가 되면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의적은 아니었는데 타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그 배달 쓰레기 관련 보도를 제가 봤어요. 보고 나서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스타트업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다음날 서칭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사업화하면 어떨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두렵기도 했지만 괜찮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기가 우리가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 플라스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른 기업들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그걸 제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품질 경영 시스템 쪽에 그 업무만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외국 개 기업에 있을 때는 그 해외 이제 저희 파트너들 오디트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사를 하고 미국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많이 체크를 했었고 실제로도 연봉이 꽤 괜찮았었어요. 연봉이 꽤 높기도 했었고 가끔씩 이제 미국 본사를 초청을 해서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동남아시아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죠.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줬고요. 영어를 뭐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더라? 뭐라고 했더라? 저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뭐 이메일을 받거나 이러면 제가 뭐 모르는 단어는 검색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럴 시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영상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었어요. 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미국은 파이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언제 여기 클로즈 문 닫겠다라고 통보만 해주고 이제 바로 해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 담당자들, 팀원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해고가 통보가 되니까 너무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간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바로 해고 처리됩니다. 법적인 그런 거는 해주. 조치를 못 취하게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사람 좋아 보이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한 집의 가장이기도 하고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이제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이나 불투명한 미래적인 부분이나 플랫폼이잖아요. IT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앱 개발이 힘들어서 이 사업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그 프리랜서 개발자를 만나게 됐고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은 엄청 걱정을 하셨고요. 가족분들은 특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쩔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요.
음식점에서 사용하실 일회용기 대신에 저희 다용기가 사용이 되고요. 다용기가 그 음식점에 보급이 되면 다용기를 사용해서 음식 배달이 진행이 돼요. 음식 배달이 되면 음식을 주문하신 고객님들은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다용기 앞에 마킹되어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수거 요청을 클릭하시면 수거 요청이 됩니다. 수거가 된 그 다용기는 세척 파트너가 다시 세척을 해서 다시 음식점으로 공급이 됩니다. 예전에 중국집에서 다용기를 시켰을 때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런 쪽에 거부감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급되는 다용기들은 다 뚜껑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운송 중에 여러 오염 물질들이 유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 세척 파트너들이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 세척 파트너 같은 경우는 8단계, 7단계 세척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세척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용기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 음식을 주문하시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시키셨을 때 세척하고 분리수거한다는 좀 번거로움이 발생했는데 저희 다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반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뚜껑만 닫으시고 현관 앞에 놔둬주시기만 하신다면 수거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PLA 소재의 그 플라스틱이 친환경 제품이긴 한데요. 이것도 썩는데 한 6개월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PLA 소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단가가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내구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 안 쓰고 버리는 일회용기잖아요. 어떤 소재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용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용기를 개발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다용기를 직접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겠다고 접근을 했었는데 다용기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다용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도시락형 다용기인데요. 돈가스, 한식 이런 카테고리에 좀 맞게끔 접근을 했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기도 했었어요. 여러 음식점들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 적용하려고 하는 다용기는 여러 음식점들의 그 수량만 좀 달리 하면서 공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락앤락 같은 형식인데 이 밀폐용 용기 수량을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은 2개면 적합하고 어떤 음식점은 3개면 적합하고, 이 수량은 이제 음식점에서 정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일용기와 비슷한 금액으로 이 다용기를 렌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월 말부터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었고요. 이제 1월까지 마무리 지고 2월에 한 번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3월 정도에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를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시범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음식점들을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확산이 되려면 그 지자체의 협력도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다행인 건 저희 사업을 좋게 보는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과 협업이 돼서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앞두고 있어요. 배달 플랫폼과 협업이 되면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하는 그 로스들은 발생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건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로스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QRID입니다. QR코드를 아이디로 활용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하려고 애초부터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을 하시는 다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의 기사분들은 저희 그 다용기를 수거해서 어느 지역까지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맞질 않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수거 파트너 인력은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그 실버 인력,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저희가 수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도 저희 수거 파트너 등록이 가능해요.
기존에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켰을 경우는 이 고객분들이 음식을 다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수거 요청을 해야지만 음식을 다 드셨다는 걸 알게 되고, 만약에 고객이 깜빡 잊고 수거 요청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는 24시간 안에 이제 푸시 알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이 수거 요청을 다시 하셨을 경우는 수거가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시간까지 수거 요청 단계를 또 하지 않으셨을 경우는 자연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게끔. 공공 배달 앱에 저희 플랫폼을 같이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누구나 다 아는 민간 배달과 협업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뭐 사회적인 책임도 당연히 따르겠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리프라다 서비스가 지금의 배달 문화를 좀 다르게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기 아니면 사업하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었었어요. 지금은 이것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목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 경우 이거를 이뤘을 때의 성취감과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목표를 이룬 성취감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만약에 다른 스타트업을 목표로 뭐 회사 창업을 계획하시는 전문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리프라다로 고민을 하고 자기 전에 리프라다 생각으로 잠들 것 같아요. 똑같이. 10년 뒤에는 뭐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리프라다 서비스에 대한 가설과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검증이 완료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그 배달 음식은 다용기가 사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꽤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뭐 유니콘은 아니고요. 저희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작은 지역의 파주 운정 신도시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